오랜만에 운동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채널명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존 콜로니아에서 오늘부터 마인드 플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채널명을 바꾸게 된 계기는 바로 오늘 다룰 이 컨텐츠의 핵심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포츠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스포츠 영양학과 함께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해온 것 중에는 뉴로사이언스, 즉 신경과학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체적인 건강과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근육이라는 결과물을 넘어서 결국 정신적인 부분, 즉 뇌와 신경계적인 접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 멋진 몸을 추구하거나 칼로리 소비를 위한 운동을 넘어서 뇌를 이해하고 신경계를 다루는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 이름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임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발바닥? 코어 근육? 아니면 올바른 자세? 움직임은 바로 근육이 아니라 감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운동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플러스입니다. 저는 제 20대를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 쾰른체대에서 학부,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엘리트 선수의 성장을 위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로사이언스 트레이닝을 깊이 있게 배우고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엘리트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그리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피트니스 산업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살을 빼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PT를 등록하던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피트니스 산업 동향 자료들을 보면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훌쩍 넘기며 시장 자체가 거대화된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검색 키워드가 다이어트에서 기능성 트레이닝, 체형 교정, 퍼포먼스로 이동하는 트렌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 운동과학의 포커스는 최대 산소 섭취량, 젖산 같은 것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즉, 인간의 움직임을 세포 수준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때 당시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효소와 미토콘드리아를 훈련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 사람이 세포 수준에서는 그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경기나 여러 실전적인 상황에서는 세포 수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시 같은 선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메시가 과연 최고의 능력을 갖췄을까요?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의 별명이 결코 두 개의 심장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관찰해오면서 이 세포 수준을 넘어서 점차 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게 바로 뉴로사이버네틱스, 즉 신경정보 이론이고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은 세포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감각에서 시작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의 질은 감각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입니다. 이 이론의 논리적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쓰기 전에 먼저 외부의 정보를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전정기관으로 몸의 평형 감각을 느끼고 고유수용기로 내 몸의 위치를 느낍니다. 이 정보가 신경계의 중앙처리 시스템인 뇌로 올라가서 의사결정이라는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제야 비로소 근육으로 명령이 내려가 움직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움직임은 시작점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입력되는 감각 정보가 흐릿하거나 중앙처리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출력되는 움직임도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다면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서보는 겁니다. 잘 되시죠? 그럼 이제 눈을 감고 다시 한 발로 서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대부분 바로 비틀거리며 흔들릴 겁니다. 1초 만에 종아리 근력이 약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시각 정보가 차단된 것 뿐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뇌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근육뿐만 아니라 시각이라는 감각 채널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오늘은 유독 힘이 안 들어간다, 몸이 무겁다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불안정해지면 뇌는 퍼포먼스를 내는 것보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니 근육의 출력을 제한하게 되고 가동 범위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종종 운택이, 정책이라는 단어가 오고 갑니다.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각에 적응해 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궤적의 기구 운동만 반복하다 보면 감각 시스템은 뇌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지 않습니다. 배울 정보가 사라지니 움직임은 익숙해지고 고착화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입해보면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과 신체 성장은 철저하게 움직임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다양한 환경에서 뛰고 넘어질 뻔하면서 중심을 잡고 사물의 거리를 가늠하는 모든 과정이 뇌의 신경망을 촘촘하게 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제한된 시각 정보만 받고 움직임의 다양성이 부족해진다면 이건 단순히 근육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처리하고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발달 자체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은 근육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고 있는 슈퍼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졸고 있다면 자동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이 뇌로 들어간 후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 그리고 성인의 퇴행성 뇌 질환을 막아주는 신경 가소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